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종종 들어오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하는 수업, 핀란드 수학 교과서 수업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책방에서 이제 책을 권해달라고 들어오는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아이 나이는 7살. 이제 올해 7살이 된 거고, 이제 그 친구가 핀란드 수학 교과서 1-1 문제를 푸는 중에 이 문제를 못 풀었대요. 자, 지금 문제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물어보실 때 엄마가 뭐라고 물으셨냐면, 우리 아이가 뺄셈이 잘 안 돼요. 더하기는 되게 쉽게 했는데, 뺄셈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특히 7세 아이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빼기 알아야겠죠? 빼기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규칙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수를 어느 날 갑자기 식을 쓰고 막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우리가 대수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더라도 3학년 이후에 이것을 이제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핀란드라던가 뭐 독일이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병행해요.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할 때부터 이 대수적 사고로 같이 병행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등식. 양쪽이 똑같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표현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 문제는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더 크다, 더 작다도 이미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수들 사이의 관계도 이미 알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전제가 사실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7살 되는 친구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엄마가 얘기할 때 덧셈은 하는데 뺄셈이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덧셈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뺄셈으로 나와 있을 때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친구가 어떤 것은 지금 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과정을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3가지 과정을. 일단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3-1이 있잖아요. 그러면, 3보다 하나 작은 거는 2개야. 뭐, 제가 이제 7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작아? 그럼 2개네? 이게 이제 1단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2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2개하고 여기 옆에 있는 2개하고 누가 더 크지?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게 2단계고.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양쪽이 똑같네? 그럼 내가 이때 뭐를 써야 될까? 어떤 기호를 써야 되지? 이것까지 아는 거.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뺄셈이라고 하는 거를 7세, 8세, 9세 사이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7세, 8세, 9세를 꼭 나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배울 때, 그 다음, 이렇게 단계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나이를 7세, 8세, 9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7세는 아직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고, 8세는 학교 교육에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하고 이 2단계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이 1단계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덧셈 뺄셈을 되게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뭐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수가 작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계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거쳐가는 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편해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수색이에요, 여러분.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사실은 수를 많이 세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를 세다가 보면 더하기랑 빼기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수 세기 중에서 앞으로 세는 게 있는데 7개를 가고 3개를 더 갔어요. 이건 덧셈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기라고 하는 거는 세고 또 세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덧셈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뺄셈은 어떤 경우냐면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하나를 먹었어.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이거를 수세기로 9개가 있어. 하나를 먹었어. 9개, 9, 8 이렇게 하나를 거꾸로 세는 거죠. 하나를 접으면서 거꾸로. 수세기는 이 손가락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이가 눈에 보이는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교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써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9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 9, 8,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뒤로 거꾸로 숫자를 2번 더 셌을 때 그 나온 값. 얘가 이제 남은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세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어세기인데 9에서 8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 빼기 8을 해볼게요, 제가. 자, 9, 8, 7, 6, 5, 4, 3, 2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이때 이어세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에서 8을 뺄 건데 8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8에서 하나 가면 9가 되잖아. 8에서 9, 8, 9. 하나만 더 가면 되네. 9에서 8을 뺀 게 1이 되는 거예요. 즉 9 빼기 8을 하던 9 빼기 1을 하던 거꾸로 세기나 이어세기나 둘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기 편한 방법을 수세기를 이용해서 빼기를 할 수 있다. 얘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아이들이 7세라면 아직은 이제 수식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수식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식을 만났을 때 5 빼기 3이 나왔어. 그럼 5 빼기 3을 그냥 암산해서 2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5, 4, 3, 2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2개 남았구나. 그렇게 해도 7세 아이들이 크게 무리가 없다. 요 나이대 아이들이 이렇게 거꾸로 세기를 해서 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이 이제 아예 몸에 익었어요. 수식을 봐도, 수식을 보지 않아도 이제 아이가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다가 보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이미지가 생겨서, 만약에 5 빼기 3 이런 게 있으면 굳이 손가락을 내가 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하는 거지? 싶은데 걔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세면서. 예. 요런 이제 수세기 방법이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과서 1학년 2학기 6단원 제일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표가 있어요, 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구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덧셈표. 뒤를 돌리면 뺄셈표인데. 18 빼기 9에서부터 나오죠. 18 빼기 9, 18 빼기 8, 18 빼기 7,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17 빼기 9, 17 빼기 8, 이렇게 한 자리를 빼는 거예요. 한 자리를 빼는 거예요. 한 자리를 빼는데 얘를 자릿수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거꾸로 세기나 이어세기를 이용해서 뺄 수도 있고, 얘가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이 관계를 알면서, 그 계산 결과가 거의 암기가 되다시피, 얘가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구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뭐 17하고 8하고 네모가 있어. 그럼 이게 빼기 관계잖아요. 덧셈 관계도 되고 빼기 관계도 되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남은 수가 얼마니? 이런 거 찾는 것도 전부 다 이 기본 구구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8세 말까지는 적어도 돼야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막 연습해서 내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부분에 수세기로 거꾸로 세고 이어세고 손가락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다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계를 빨리 건너뛰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 이전의 단계를 많이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머릿속에 암기가 된다. 이런 순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뇌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거지로 얘를 암기를 해. 내 머릿속에 뇌 맥락이 하나도 없어. 뺄셈에 대한 맥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억지로 외워가지고 그거를 계산했어요. 그럼 며칠 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수세기를 통해서 내가 거꾸로 세다가 보면 빼기가 된다는 걸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저런 표를 만나.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기본 구구의 뺄셈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됐어요. 그럼 이제 9세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세로셈 알고리즘을 배워요. 근데 이때 이제 세로셈 알고리즘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자리값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리값을 알고 세로셈을 배우면서 알고리즘 뺄셈의 원리를 이제 드디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9세 때 그걸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보면 초등학교 우리나라 문제 같은 경우에 연산 쭉 이렇게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저런 거 수색이다, 뭐 기본 구구다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무조건 알고리즘 뺄셈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로셈으로 자꾸 계산하고 식을 자꾸 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애들 발달 단계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저절로 붙어서 수세기를 충분히 하다가 기본 구구를 하다가 알고리즘 뺄셈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반대로 알고리즘 뺄셈을 먼저 배운 후에 그 이전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센스가 안 생겨. 그러면 이게 수 감각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뺄셈을 하는 어떤 단계들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뺄셈 문제를 하더라도 아이가 수세기 단계에 있으면 그냥 수세기 단계에서 빼기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본 구구를 해결했으면 기본 구구 안에서 뺄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알고리즘 뺄셈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뺄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신체적인 어떤 몸의 나이로는 7세, 8세, 9세.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거보다 낫다, 그럼 빨리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면 아랫 단계를 좀 길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뭐 특별히 제가 하나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